안녕하세요. 재밌게 자미두수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상은 도장을 뜻합니다. 도장. 도장은 자기 혼자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누군가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 그것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데, 자미두수에서는 주인공이 문태사였습니다. 문태사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대리로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위치에 있죠.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잖아요. 가장 신뢰하니까 도장을 맡긴 거죠. 전설에서도 문태사는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합니다. 은나라 주왕에게. 그만큼 신뢰의 아이콘이 천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상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신뢰를 등에 업고 자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별이다 보니까, 이 도장이라는 게 사주로 치면 인수, 인성 이런 뜻이 있고, 문서의 뜻도 있고, 그리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임수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관록을 주관하고요. 국무총리가 이제 국가기관의 어떤 직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록을 주관한다. 하늘 천자가 별 이름 앞에 들어가면 남두성, 부드러운 성향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드럽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협궁을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장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인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국무총리가 도장을 찍는 거지, 국무총리 마음대로 도장을 찍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자기보다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환경이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도장이라는 것은 찍음과 동시에 자기 것이 된다는 의미가 있고, 확실할 때, 믿음이 갈 때, 신뢰가 있을 때 도장이라는 것을 발휘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도장을 남발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좀 신중하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별이다.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재음협인, 이 재물 제자에다가 그늘 음자, 재물과 어떤 그늘이라는 것은 음덕을 말하는 겁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력, 이런 것들이 협인, 끼우는데 뭘 끼운다? 여기 도장인이 천상을 뜻합니다. 천상을 협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에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좋은 경우가 있으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요. 상반되니까 형할 형자, 꺼릴 기자, 형기협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극하는 성격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불리한 어떤 그런 환경이 꺼리는 것들이 이 천상을 협한다. 형기협인, 재음협인, 형기협인, 이 용어는 분명하게 정의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천상은 구조적으로 항상 자기를 낳아준 부모궁에 철량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명궁 다음 궁이 형제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제궁에 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상은 철량과 거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철량이 현극적인 성향을 나타낼 경우도 있고, 음덕의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형제궁이 있잖아요. 형제궁에 있는 거문의 영향력에 따라 가지고 이 철량이 현극을 띌 수도 있고 또 음덕을 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철량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모궁 안에 있는 별의 조성이 살성이 많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또 현극적인 성향으로 이제 흐른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형제궁 거문화로, 화록이 되는 것은 좋은 거죠. 록이라는 것 자체가 재물을 뜻하잖아요. 이게 재음협인이 되는 거죠. 형제궁의 거문화록, 또는 이 거문이 있는 궁에 다른 별들이 화록이 되어도 동일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재음협인이 되어가지고 도장이 좋은 주인을 만난 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음협인을 정의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거문화록이기 때문에 록이 재물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재가 되는 것이고 철량이 음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음을 말하는 거고 협의는 도장을 이제 협하는데 천상이 도장이기 때문에 천상을 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음협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반대가 되는 거문화록의 반대가 되는 거문화기가 왔을 때에는 이 철량이 현극적인 속성이 되어가지고 현기협인이 됩니다. 그래서 철량, 천상, 거문 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철량이 현극을 하고 거문이 천상을 또 현극을 하는 현기협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기협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형은 극한다라는 뜻입니다. 철량을 뜻하고요. 기는 거문 화기 또는 거문과 동궁하는 다른 별이 이제 화기가 붙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거문 화기의 영향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천상은 기본적으로 사화가 없습니다. 14정성 중에 사화가 없는 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상이 사화가 없습니다. 사화가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록권 과기가 없다라는 말인데 풀어서 이야기하면 화록, 화권, 화가, 화기가 되죠. 록권, 과기가 없다는 말이 되는데 이 사화가 없다라는 것은 주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가가 떨어져서 국무총리가 어떤 행정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주장대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황제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확실할 경우에 도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궁에 따라서 어떤 천상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천상이 있는 궁을 중심으로 어떻습니까? 대궁, 마주보고 있는 궁에 어떤 별이 오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천상을 가지고 있는 명궁의 성향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충미궁에 천상이 오는 경우에는 맞은편 궁에 자미, 파군이 옵니다. 자미하고 파군은 어떻습니까? 자미도 황제를 뜻하고 파군도 은나라의 주왕 황제를 뜻합니다.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건 뭐죠?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부분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애증이 분명한 별이 자미와 파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충미궁 이런 것들은 굳이 안 외우셔도 되고 천상 맞은편에 있는 대궁에 자미 파군이 있다는 것만 인지하는 정도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일일이 다 이 궁의 이름들을 다 아시겠습니까? 위치를. 나중에 익숙해져서 저절로 뭐 알게 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일부러 여기 제가 필기해드린 부분에 있어서 무슨 충미궁에 올 때, 그 다음에 진술궁에 올 때, 사해궁에 올 때, 묘유궁에 올 때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그냥 책에 기술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궁을 꼭꼭 찍어서 이제 막 표현을 한 것일 뿐이지 이것을 다 암기해야 된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궁이 영향을 받는 게 천상이니까 맞은편 궁에, 대궁에 어떤 별이 있는가에 따라서 천상의 성향이 어떻게 바뀌더라 이 정도만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상 맞은편 대궁에 자미파군이 있다 보니까 애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반역성, 새로운 어떤 일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게 파군이 또 뭡니까? 군을 깨뜨렸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또 반역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군 자체가 또 새로운 일을 하고 또 황제 같은 경우에는 자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창력이 뛰어나고 창조력이 풍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부 이 천상의 특성이 자미파군의 특성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진술궁에 자미하고 천상이 동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상이 자미랑 같이 함께 동궁하고 있을 때 맞은편에 대궁에 파군이 있거든요. 이 파군일 때에도 이 파군의 성향하고 자미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서
지금 충미궁에 있는 천상백궁의 자미파궁과 같은 성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상은 화령을 굉장히 끓입니다. 화령은 화성과 영성, 짝성을 이제 줄여서 나타낸 말이 화령이죠. 그래서 천상이 화령을 만나게 되면 신체 장애를 가진다. 굉장히 불리하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천상이 함지, 어둡다라는 뜻이죠. 어두운 염정, 탐랑, 파군, 무고이랑 만나는 경우, 거기에다가 또 양타를 보잖아요. 경양타라의 줄임말이 양타죠. 그럴 경우에는 공예, 공예라는 게 그 기술, 예술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예로 안심, 몸을 편안하게 한다. 그러니까 공예로 먹고 산다 이거죠. 자기 하는 일이. 그리고 인신궁에는 이 공예로 안심하는 조합들을 살펴보면은 인신궁의 무상조합, 그리고 사해궁 천상 대 무파조합일 때, 묘유궁에 천상이 있는데 그 또 연파조합이 올 때, 이런 조합에다가 살을 보면 기술계통이 됩니다. 그래서 육살성이 있죠. 자기가 태어난 명궁을 기준으로 삼방사정에 살성이 많다. 그러면 성향이 이과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성을 무조건 해롭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또 살의 어떤 특성 중에는 이살, 제살의 또 성향도 있습니다. 양에 관련되는 살은 또 양에 관련된 살을 제압을 한다. 음에 관련된 살은 또 음에 관련된 살을 제압을 한다. 그래서 살이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짝성으로 해서 다 함께 쌍으로 있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래야 이살, 제살이 되지 않습니까? 양살이 양살을 누르는 형국이 될 수 있으니까 음살이 또 음살을 누를 수 있고, 그래서 살성이 있는 사람들은 성향이, 사고방식이 이과 성향이 있다, 공돌이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술계통으로 이제 기술계통으로 자기의 특장점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조합이다. 그런데 만약에 살을 보지 않고 도화성을 보잖아요. 도화성을 보면은 연예계통이라든가 또 도화성이라는 게 조절만 잘 되면 예술계통으로 또 승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화성을 본다면 연예직이라든지 예술계통 쪽으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여명 같은 경우에 천상을 명궁에 두게 되면 총명하시고 또 단정합니다. 그리고 생활력도 강하고요. 부창부수, 배우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데에 대해서 일단은 따라주는 그런 미덕이 있고, 뜻이 남편보다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여자분이 훨씬 더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높다는 거죠. 근데 여자가 본인 스스로 하기가 이제 좀 뭐라 해야 됩니까? 부담스러운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배우자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본인은 같이 이제 올라가죠, 격이.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다는 거죠. 아주 좋죠? 근데 천상이 창곡을 보잖아요. 문창문곡입니다. 문창문곡, 문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게 시첩입니다. 이 모실 시자에다가 첩을 말하는 그런 첩이죠. 그래서 시중을 들다가 첩이 되는 경우, 첩에도 어떤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처음부터 저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정실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를 시중 드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여자들을 취해서 시첩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모셔주는, 수발을 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시첩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상이 살을 또 보게 되면 홍안방면, 얼굴이 붉고 명은 짧다.
그래서 미인들이 뭐 빨리 이제 죽을 때 홍환박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천상이 살을 보면 또 홍환박명이라고 이제 논하기도 하더라. 오늘은 천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